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신교 월간지 보험가 상황에서 일하면서 좋은 책 소개하는 범입니다. 네, 저희 오늘 쭈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가지고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게 됐어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언론 뉴스엔조에서 일하고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아, 대한언론 이렇게가 대한언론, 그거구나. 네. 원래 소개하시는 말인가 보네요. 어마무시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네요. 아닙니다. 대안을 네, 네. 만들고 계신. 네. 강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검색해 보겠죠. 네, 그렇죠. 강 누가 있나? 지난번에 본거 상황 후원자 한 분 네. 넣으셨듯이 이번에도 네. 그러면 뉴스엔조의 후원자 한 분 생기시는 건가요? 한 분?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망설이지 않으시는군요. 네. 저희가 한 분이 급합니다. 네, 이제 많이 핍박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왜요? 네. 받고 있죠. 네. 왜요? 지금 얘기할 내용이 아닌가 보다. 아니요, 뭐. 그냥 네.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요새 나는 좀 요즘 이슈를 잘 몰라. 그냥 뭐 거칠게 요약하면은 좀 네. 극우적인 분들이 네. 이제 뉴스엔조이에 대해서 음해하면서 음. 그 뉴스엔조이를 후원하는 교회들의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공문. 이런데 후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용 증명 형태로 가는데 이제 교회 내용 증명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겁부터 먹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계속 송사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후원이 꽤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저는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거라고 하면 화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그런 좀 그래.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 그렇죠. 예. 왔습니다. 네. 느낌이 왔어요. 독실한 분들. 아. 네. 아니 근데 다 독실하죠. 네, 근데 뭐 좀. 저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태극기와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들. 네, 저희 뭐 막 그러시는 그 분들. 사무실 앞에 와서 막 뉴스엔조이 폐간하라 뭐 이렇게 외치셨는데 네. 이게 안에서 들으면 퇴근하라. 네, 그런 거지. 괜히 대표님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제 빨리 퇴근해 기자들. 뭐 지금은 안 오고 있어가지고. 네, 아쉽네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대표님도 성이 강시네요. 네, 맞습니다. 강이라고. 네. 대표님은 아닙니다. 네. 네. 약간 근황 얘기도 같이 된 것 같긴 한데 저희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책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요번에 어제 로안 윌리엄스 비아 문고판으로 로안 윌리엄스 따님이 번역하신 그리스도교가 나왔고 또 이제 새로운 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책도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신학자의 기도에 이어서 이블린 언더힐이 피정할 때 쓰던 수첩 기도 수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성가의 기도. 기대된다. 네. 영성가의 기도라는 걸로 준비 중에 있고 하나는 로안 윌리엄스가 이제 다다음 달에 네. 사막교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다다음 달에 나옵니다. 네. 영성가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가 되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자의 기도에 저의 그림이 들어가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그림을 열심히 그렸기 때문에 용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스탠리님께 보내드렸나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궁금했어요. 항상 원작자에게 보내주나. 원작 출판사에는 보내는데 그 출판사에서 원작자에게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통보는 한다고 들었는데 네. 받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스탠리 하우스가요? 네.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나는 되게 평범하게 했는데 너무 화려하다. 괜히 플레인리가 네. 안 살았다. 뭐 번잡하다, 막 플라워리시하다. 신학자기도. 네.
나는 신할 그렇게 신할자가 아니라고 했건만 왜 또 이러면서 몇 부 팔렸냐고. 응? 이러면서 나이스. 갑자기 형 좋아지고 막. 네. 다른 분들은 또 얘기해 주세요. 따님 저요? 번역? 네. 저 같이 그냥 얘기할까요? 네. 저 어제 그 출간된 책 받았고 지금은 뭐 따로 작업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네, 그냥 쉬고 따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놀라운 그 지난 1년간 놀라운 버전 속도를 별도의 직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순례를 떠나다 그 다음에 신학자에게도 그리고 그리스도교까지 거의 한 지금 1년 안에 3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본인이 또 좀 갈망하는 책이 몇 권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 책은 좀 약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매니저가 된 느낌이네요. 네. 본인이 좀 말씀 좀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저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년이랑 내후년이랑 내고 싶은 게 또 조금 밀도가 있고 또 좀 잘하고 싶은 그런 책들이어가지고 네 그거를 올해 웬만하면 초벌을 마치려고 그래서 책 출간될 책은 없이 그렇게 네 저 혼자선 하고는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쉬고 있다고 하면서 돌아보니까 3권 돌아보니까 2권 준비하고 있고 이제 엄청 비아의 다른 번역자분들 자극 받으십시오. 근데 비아에서 항상 이렇게 저는 사실 다른 출판사랑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비아는 출간 일정이 항상 미리 몇 년 앞서서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맞는 번역자가 있으면 미리 정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게 출간되기로 한 책은 꼭 출간이 되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편집장님이 꼬리가 약간 올라가셨네.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뭔가 좀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해서 그런지 굉장히 반응이 좋군요. 네, 예상치 못한 이런. 비아 짱입니다. 네. 강님은 네, 저는 그 주원규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그 인터뷰가 어제 나갔고요. 네. 이제 제가 교정하고 편집 일을 맡고 있는데 네. 기사를 주간에 쓰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아. 피곤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그 강남 클럽에 가출 청소년들 이렇게 데려오려고 네. 잠입을 하셨어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버닝썬 게이트랑 맞물려서 굉장히 막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저희도 빠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지금 예배당 건축기행 연재하고 네네네네. 주원규 목사님. 네, 그거 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출판사들이랑 다음 달부터 이제 4월부터 이렇게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뭐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원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원래 버닝썬을 취재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버닝썬이 아니고 버닝썬 요번에 터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원규 목사님이 2016년 3월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가출 청소년들 쉼터에서 이렇게 글쓰기 지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없어지니까 없어진 애들이 이렇게 수소문해서 보니까 이제 강남 클럽에서 일하고 있더라. 그리고 뭐 강남 클럽이 다른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서 버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 번다더라. 그래서 이게 뭘 번다는 얘기자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제 성매매 또 자행되고 있고 착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착취 구조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연예인 되게 해줄게 뭐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꼬셔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성매매로 쓰는. 근데 이제 그 행태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제 여러 미성년자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인 그 가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알선 성매매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예, 그렇죠. 예. 어머,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이제 클럽 가드라고 이 얘기 길어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클럽 가드라고 이제 가드 일을 하는 그 청소년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 들어가서
어떡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은 못하지만 이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결국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한 6개월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 나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설가다 보니까 요 아르곤 이제 극본도 쓰시고 대본도 쓰시고 막 이렇게 왕성하게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는 글로 그 실태를 알리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소설이 나온 거죠. 예.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출간 시점이 이렇게 딱 겹치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언론이 주목을 해서 지금 뭐 오늘 밤 김제동에도 나가시고 뭐 중앙일보, 뭐 세계일보, 한겨레 뭐 곳곳에 이렇게 나가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었죠. 예. 그렇구나. 예,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그 소설 되게 저는 그 소설을 못 읽었는데 주영규 목사님 소설은 2개인가 3개 읽었는데 되게 그래요? 박진감이 있어요. 뭐 빨려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칼럼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좀 수위가 세가지고 좀 네, 그쪽 이제 실상 자체가 너무 이제 참담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네.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이 책의 세계로 좀 돌아. 네, 그렇죠. 그 강님이 이렇게 에디팅도 하면서 네. 저자 인터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뉴조에서 북스앤조이 네. 그것도 하죠. 유튜브 채널로 얼굴도 드러내시고. 네. 네. 아니 뭐 그러면 검색이 너무 네,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만 당할 수 없어서. 저는 뭐 똑같아요. 저는 월간지기 때문에 똑같이 가고 곧 이제 이번에 이제 편집장님이 안식월을 떠나셔서 잘 된 거죠? 허를 찌르는 중.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부족한 인원으로 이번에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인원이지만 해방구. 지금 서교동 보금과상화 사무실은 해방구라고 한 달 동안. 제가 너무 통쾌하게 웃은 것 같아요. 편집해 주세요. 너무 웃겨. 그럼 사무실 한번 놀러 가도 되나요? 네. 네, 아니. 놀러 오십시오. 아니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무슨 장 이런 거는 다 그런 것 같아. 네. 저도 제가 편집장인데 지금 굉장히 제가 해놓고서 참 뜨끔했습니다. 네. 제가 쉰다고 하면은 지금 옆에 있는 편집자는 얼마나 좋아할까. 네. 이제 저희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신간에 대해서 뭔가 갑자기 이야기를... 근데 막 되게 막 버닝썬 막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와 그런 얘기하다 갑자기 막 이 책을 얘기하니까는 그러게. 조금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도 오히려 이런 이 책의 그 가치가 미리 그냥 넌지시 그냥 하지만 이 책의 가치는 그런 것들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정말 참된 이야기가 뭔지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있지 않나. 네, 미리 결론을 네. 약간 얘기를 해주시고 그만큼 좋은 책이다 지금.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신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월간비아 1부입니다. 이번 달 월간비아에서는 저희 신앙의 논리 2월에 출간된 신앙의 논리 살펴볼 건데요. 저자가 마크 A 맥킨토시예요. 또 처음 소개되는 저자신 거죠? 또 처음 소개했다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예전에 그 다산글방이라고 지금은 이제 책이 나오지 않는 네, 출판사에서 그 신비주의 신학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어떻게 보면 2000년 제 기억에는 아마 2005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출판계에 좀 약간 변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른바 에큐메니컬 진영과 이제 복음주의 진영 계열, 복음주의 계열과 이제 에큐메니컬 계열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크게 개신교에. 네. 근데 에큐메니컬 계열 출판사들이 대부분 망했어요. 2000 몇 년? 5, 6년 기점으로 왜 제 그렇죠? 기억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오. 제가 추측컨대 하나는
그쯤에 교수 평가가 단행본에서 논문으로 바뀌었어요. 아, 아. 네. 그래서 사실 에큐메니컬 출판사를 상당 부분 먹여 살렸던 게 이제 교수들의 자비 출판인데 자기 그 연구 업적을 메우기 위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다가 이제 나머지로 투자를 해서 이제 번역서를 내는, 그리고 또 번역비는 안 주고 이제 뭐 책으로 주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중요한 그 자금 원천이 사라진 거죠. 어쨌든 그 논문 중심으로 되면서. 네. 근데 뭐 사실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국엔 출판사의 폭이 지금 기독교 스펙트럼이 좀 다른 출판사 쪽에 좀 많이 무게가 지워졌죠.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양쪽에서 나름대로 그 책을 내놨는데 근데 좋은 점이면 요즘 출판사는 그래서 섞이고 있어요. 좀 그래서 예전에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이런 책도 내네라는 생각을 낼 법한 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컬 출판사들이 몽땅 다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주의 출판사들이 그런 몫을 어쩔 수 없이 지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또 복음주의 출판사 쪽에서 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때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뭐 복음주의 출판사는 아니고 뭐 아무튼 뭐 저희는 제 스스로는 그냥 공교회적인 그냥 모두를 위한 기독교. 네, 좋습니다. Christianity for everything, everyone.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기독교인데 마침 그냥 맥킨토시 이 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물론 저희가 비아가 그래서 항상 좀 최초로 소개하는 저자가 많은데 이 책은 아마도 근데 복음주의 독자 대부분 개신교 독자들한테 새로운 저자로 다가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이름은 익숙한데. 네. 맥킨토시. 이름만 그 이벤트를 했는데 이름만 봐도 신뢰가 갑니다. 막 이런 분들 잘은 모르지만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맥킨토시 막 이랬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그 맥킨토시였는데 신비주의 신학에서 맥킨토시였는데 왜 여기서 시가 됐냐. 또 하나는 그 사이에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립국어원 표기를 가능하면 존중하는 편인데 그 당시에는 국립국어원 표기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저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네. 다른 게 뜨더라고요. 네. 엄청 절대적 양으로 이렇게. 네, 절대정량으로. 그게 왜냐하면 신비주의 신학이 그 책 그 계열에서 고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 마크 맥킨토시가 대가인 걸 알린 책입니다. 나중에 얘기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요. 네. 뭐 인용 그 뭐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 같고 네. 뭐 저 같은 경우 도르테 젤레 책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서평에서 네. 한번 인용하는 걸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뭐 신비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신비와 저항 네.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예, 신비와 저항. 이화여자대학교 네. 출판부에서 도르테 젤레 거의 마지막 책으로 나왔던 그거 책이죠. 뭐 서평에서 아마 실렸던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름은 조금 익숙하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이름도 안 기억력이 좋으시다. 서평에 있는 인용된 걸 기억을 하신 거구나. 아닙니다. 그냥 뭐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련한 이름이네요. 도르테 젤레. 요새 어느새 이게 약간 기억 안 나는 이름이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나름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는 게 저자 소개에서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이제 저자 소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어떤 걸 의도했는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BA 그 학사가 2개인데 역사학 전공이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교 신학교에서 발타사르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그 슬기로운 독서생활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알겠는데 예일 대학교 역사학과가 좋다고 제가 교회사가 좋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마크 맥킨토시가 바로 그 펠리칸에게 야로슬라브 펠리칸한테 역사학을 배웠습니다. 위키도 찾아봐도 나와요. 와, 그런 것도 참 행운인지 근데 약간 그렇죠. 뭔가 준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만남들이 네, 있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쯤에 옥스퍼드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나요? 맥킨토시가 굉장히 감사해하는 인물이 있는데 로안 윌리엄스가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교 신학교에서
한스 폰 발타자르의 그리스도론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는 제가 이름을 구태여 넣어줬죠. 네. 어떨 때는 박사학위 논문을 뭐 그냥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써주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타자르가 넣고 또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당시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가 그러니까 한동안 8, 90년대 어쨌든 신학교 유니버시티 계열에서 미국에서 항상 탑3를 두고 했던 게 이제 하버드, 예일, 시카고. 그렇죠. 특히 시카고가 이제 조지 신학이 강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데이비드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기엔 맥킨토시가 근데 데이비드 트레이시보다 더 영향을 받은 사람은 버나드 맥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버나드 맥긴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 대충 어느 선생들의 명단이 떠오르죠. 펠리칸, 동서방을 아우르는 기독교 역사학자, 그다음 로안 윌리엄스, 영성과 또 고전적인 고대 기독교에 대한 탁월한 이해, 그다음에 버나드 맥긴에서 에게서 중세 신비주의 영성, 네 그리고 이런 걸 배워서 한스 우르스폰 발타자르라는 현대 신학자에 관한 논문을 썼다. 네. 참 좋은 코스예요. 네. 제가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제가 그냥 그 같은 업계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코스다.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지? 선생들이 진짜 쟁쟁하네요. 네. 선생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각 학교도 교수가 바뀌는 데 따라서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풍도 기풍도 완전히 바뀌는데 되게 맥킨토시가 좋은 때 갔어요. 이게 뭔가 그때면 펠리칸도 이제 60년생이면 아마 뭐 한 80년 됐겠죠. 그럼 펠리칸이 거의 대가로서 이제 완전히 정점을 찍을 때 간 거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이제 로안 윌리엄스 한창 이제 젊은 완전히 이제 막 젊은 대가로 떠오를 때 이제 간 거고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 좋았을 때 공부했다. 이제 공부는 타이밍이다. 이게 뭐 시간과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 이런 아멘. 아닙니다. 아 진짜지.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제 로욜라 대학교는 이제 가톨릭 대학이잖아요. 네, 가톨릭 대학이거든요. 예수회 쪽에서 로욜라 하면 우리가 아는 거 서강대, 로욜라 하면 서강대 하면 예수회 이제 네, 마찬가지로 예수회 그 시카고에 있는 예수회 대학교인 로욜라 대학교에서 영상을 가시다가 사실은 그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신비주의 신학이 사실은 신비주의 그 역사 연구에서 굉장히 탁월한 연구로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굉장히 상종가를 쳐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미국 성공의 의장주교를 보좌하는 신학 자문을 맡았다고 했을 때 이 보통 신학 자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손꼽히는 신학자들이 보통 성공회 안에서 받습니다. 성공. 네, 영예직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더럼대학교 신학부의 반더밀트 더럼 대성당의 캐넌으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그 더럼대학교가 요새 또 뭐 톰 나이트도 있고, 네, 제임스 던도 있고, 또 제임스 아클레이도 있고, 다 그 라이트푸트 그 교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앞에 그 라이트푸트 교수직보다 더 오래된 교수직이 반더밀트. 네, 더럼에서 가장 오래된 교수직.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라이트푸트가 성서학자한테 주는 교수직 체어가 라이트푸트 프로페서고 조지 신학이나 영성 신학자한테 주는 게 이제 반더밀트 프로페서예요. 그래서 이 반더밀트 프로페서로 또 유명한 사람이 뭐 누가 있냐면 그 여기서 나오는데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가 반더밀트 프로페서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네, 위키에 다 나옵니다. 네. 네, 위키에 다 나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체크해둘 게 반더밀트 프로페서가 하여간 이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왜냐면은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 저자 소개에 보면 반더밀트 교수는 더럼 개성당의 캐넌이라고 했잖아요. 이 캐넌이 뭐냐면 대성당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캐넌 신학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마커스 보그나 웬만한 성공의 사람들은 전부 다 평신도일 경우에 다 캐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부일 경우에도 캐넌일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건 캐넌의 가장 핵심 위치가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교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캐넌이라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고
그만큼 이 더럼 대성당이라는 음. 더럼 주교자 성당인 거잖아요. 음. 주교자에서 이 사람한테 그쪽의 신앙을 항상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의탁을 할 정도로 음. 신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 이쪽에서 그 아까 마이클 램지가 바로 이 반더밀트 교수였고 대주교가 또 한 명 기억해둘 두 명 정도 기억해둘 사람이 있는데 스티븐 사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사이크스. 그래서 현대 성공의 신학에서 성공의 신학이 되게 애매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성공의 신학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내세우에서 앵글리카니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 포지티브한 차원에서 밀어붙여서 이제 나름대로 그 신학을 내세우신 분이 있는데 성공의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그러니까 교단 신학자 특히 막 나는 장로교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개혁주의야 막 이런 사람들 각 교단에 속해서 마커스 보고 성공했지만 난 성공이야 안 하고 나는 그냥 뭐 그런 건데 유단이 나는 성공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기여를 좀 많이 해준 사람이 스티븐 사이크스. 최전방 공격수가. 네, 최전방 공격수인 거죠. 가톨릭학에서도 까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제 막 밀당하고 이제 막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븐 사이크스 다음에 이제 기억해둘 게 마크 맥킨토시고 요새는 하고 있는 건 사이먼 올리버인데 사이먼 올리버도 좀 나중에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젊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레디컬 오소독시 급진정통주의에서 약간 주요 활동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더밀트 프로페서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성공회랑 가톨릭적인 성향이 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라인을 그 교수로 섭외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원래 그 라이트푸트 교수도 원래는 성공의 사제만 제임스 던 이전에는 성공의 사제만 했듯이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신기하네요. 일진이네 일진. 네. 뭐 일진 근데 되게 객관적으로 일진이냐 그러면 저는 한 1.5진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제가 알기로 많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딱 그 커리어에 이 반더밀트 프로페서가 딱 돼서 사실 여기서 지금 2009년부터 14년까지잖아요. 보통 교수직이 이렇게 짧지 않아요. 보면은 반더밀트 교수직이 길더라고요. 10년 이상 하는데 5년밖에 못했거든요.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주요 저작을 보면 2007년 이후에 주요 저작이 안 나와요. 실제로 그 위에 저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요 연구업절 바탕으로 반더밀트 프로페서직을 딱 된 다음에 이제 성공 정점을 약간 나름 이제 완전 주목받는 신학자의 대열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쏨마가 안 나온 거죠. 지금 나 60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나이로 60살이 아직 안 된 건데. 네. 좀 건강이 좀 네. 회복되셔가지고 다시 네. 좀 좋은 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언제쯤 쓰신 걸로? 이 책이 딱 전성기 그때 이제 학자로서 이제 막 그때. 날라다닐 때 나온 책이에요. 지금 건강 2000년도. 네. 신비주의 신학 이후에 네. 나온 거예요. 신비주의 신학이고 딱 이 사람 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아프셨구나. 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아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성공회에서 교회 봉사활동상인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나 보다. 어떤 봉사를 하셨나요? 네, 엄청 봉사. 근데 여기서 이 책 보시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아주 애틋한 사랑과 그렇죠. 어떤 맞아요. 교회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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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정말 그런 너무 헌신하는 네. 그런 걸 보여주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글을 읽으면 애틋하고 아련한 느낌도 막 들고 막 네.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뭐 그런 거. 그렇죠. 그 책 말미에 참고 자료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맥킨토시 이분이 직접 쓴 거예요. 네, 네. 또 좀 더 중요하게는 이 책이 사실은 그 미국 성공에서 펴낸 뉴 티칭 가이드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 그러니까 성공의 교인들을 위한 시리즈의 신학편입니다. 이분이 참고 자료에 쓴 어떤 서적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은 책들이나 네. 주목할 만한 근대 혹은 현대 신학자들 저작 네. 이런 책들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번역이 안 된 책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번역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네. 라는 느낌이 네. 절로 드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다 성공의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공회 아니면 가톨릭. 계보를 누군가가 이 책만 읽고 네. 파악한다는 거는 네.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네.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네. 방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좀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 제가 이렇게 이상한 데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음. 모르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알려드리는 게 뭐 제 자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냥 제가 공부를 했고 그냥 이걸 그냥 나눠드리는 건데 자꾸 음. 저한테 이렇게 충고도 하시고 신화사 다시 보라고 철학사도 다시 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를테면은 그 뭐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크 메케도시가 어떤 신학자냐 이른바 이제 성공의 가톨릭이라는 성공의 굉장히 큰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성공의 가톨릭, 하나는 성공의 복음주의, 그다음에 하나는 성공의 자유주의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톨릭은 말 그대로 가톨릭과 약간 친연성이 있는 그리고 성사를 강조하는 성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흐름이고 복음주의 성공의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성경 뭐 그런 복음을 강조하는 좀 이상한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특징. 저는 성공의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치, 다 복음이니까. 네, 다 복음이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부당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성공의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그런 거에 다 약간 좀 개방적인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게 사고하고자 하는 건데 성공의 가톨릭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바로 우리가 비하에서 열심히 펴내고 있는 로안 윌리엄스가 현대 성공의 가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레디컬 오소독시라고 하는 요새 뜨거운 신학 조류도 기본적으로 성공의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요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다음 성공의 복음주의는 사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성공의 가톨릭이 되게 안 알려진 겁니다. 요새 들어와서. 그리고 성공의 복음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스토트, 아리스터 맥그레스, 톰 나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중에서 상당 부분은 또 성공의 복음주의자다. 그렇죠. 그걸 좀 인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대화를 나눠보면.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리고 성공의 자유주의가 우리가 바로 이른바 또 진보적인 자유주의를 알고 있는 존 쉘비 스퐁, 그다음 마커스 보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의 자유주의. 그러니까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 각 스펙트럼이 확연히 구분돼 좀 딱 보면은 진짜 다르다. 그냥 이따 하는 거 얘기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적어도 성공의 복음주의와 성공의 가톨릭은 이제는 많이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어요. 예, 서로 화해하려는 거는 100년 전부터 200년 전까지는 정말 갈등이 심했는데 그거에 사실은 그 성공의 가톨릭과 성공의 복음주의 화해에 공헌한 사람이 존 스토트입니다. 왜냐면은 주로 성공의 안에서의 주류는 성공의 가톨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약간 성공의 복음주의가 외부로 겉돌다가 아예 이 참에 그냥 떨어져 나갈까? 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더 성공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 게 성공의 존 스토트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제가 알기로 제임스 패커인가요? 제임스 패커 마틴 로이드 존스. 예, 마틴 로이드 그 유명한 마로존이 니네는 떨어져 나와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다른데. 근데 그거에 우리는 나는 성공의 복음주의자지만 성공의 또 교회 소속이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고 응답을 한 게 그래서 제임스 패커와 존 스토트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의 복음주의가 굉장히 다시 그 안에서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공의 복음주의 하면은 이게 몸으로 뛰고 몸빵하고 선교하고 성공의 가톨릭은 좀 약간 좀 헤드고 좀 그랬는데 그 뒤로는 서로 교류를 가톨릭도 이제 성공의 가톨릭도 선교 같은 거에 힘쓰고 반대로 복음주의도 이제 신학에 힘써가지고 아리스토 맥그라스는 바로 그런 결과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주의자인데 굉장히 탁월한 학적인 엄정을 내고 톰 나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톰 나이트도 성찬에 관한 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또 20세기 초반에 전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주의자들도 상당 부분 이 기본적인 전래에 대한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칼 자르듯이 막 복음주의자 가톨릭이다 한 건 좀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장로교 전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한 줌이 안 되는데 사실 장로교가 근데 이제 그런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글을 쓰시는 걸 보면 루터까지도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라든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라고 얘기를 하면
칼뱅 뭐 이렇게 음. 그러니까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에 이제 칼뱅 말고 다른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안 들어가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네. 종교개혁이라는 이렇게 명사를 딱딱 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2부에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됐지만 이 책의 내용이 이 책이 아마 저는 조직신학 그냥 전공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방식이다. 약간 못 본 방식이다라고 다가갈 거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전통에서 이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맥킨토시는 이러한 흐름 성상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맥킨토시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앵글로 가톨릭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주류인가요? 성공의 복음주의와 이제 자유주의가 오히려 절반 자유주의가. 절반씩 그리고 되게 진보적으로 미국 성공회는 되게 진보적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전례도 합니다만 그렇게 어쨌든 그런 미국에서 인상적인 전례와 이 조직 신학적인 그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캐서린 테너 지금도 미국에서 되게 지도적인 신학자들 뭐 미로슬라브 볼프 성공의 신학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교파에서 약간 그러니까 다른 교파에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약간 내 사상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약간 그런 내 신앙의 어떤 상관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 그래가지고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그 전통 성공의 전통에 위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자기 신학을 하는 미국 신학이 좀 약간 또 그런 경향이 좀 강하고 그런데 되게 독특하게 마크미 지금 미국 사람인데 약간 그런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가톨릭과 그 아주 오래 보시는 분 알겠죠. 사실 그 가톨릭을 떠나서 니케아 신경 때 그 당시 그런 교리 형성 당시에 그 생각부터 올라오자 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더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포지션이 뭐 스승들하고도 관련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감사의 말에서도 로안 윌리엄스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나올 수 있듯이 로안 윌리엄스가 굉장히 알게 모르게 큰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논리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 원서를 보면서 조금 살짝 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 되면은 로안 윌리엄스를 wisest theologian in the world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신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에요. wisest.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이거는 이건 뭐 최고라는 말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뭐 현인, 그치, 현인이라고. 동방의 현인, 로안 윌리엄스를 말했다. 약간 거의 그런 느낌인데. 그런 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네. 아, 근데 어제도 뭐 따님도 잠깐 보신 것 같은 것 같은데 로안 윌리엄스 소개하면서 리빙 세인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이 있지? 동종업계에서 그런 얘기 듣기 참 힘든데. 그렇죠. 동종업계에서 그런 얘기 듣기 정말 힘들어요. 동종업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은 저렇게 듣지만 저 새끼는 사실 뭐 저 인간은 사실 뭐 개땡땡 뭐 약간 뭐 이제 뭐 약간 그런 사람 진짜 많죠. 예. 그러기가 쉽죠. 가까이서 봤을 때는 네, 우리 다 뭐, 뭐 네. 사람이고. 물결 치는 거기 사장님은 사실은 뭐 물결치는. 네. 저도 그렇지만 아마 강님도 그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예,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전혀 다른 곳에 계신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거 뭐지? 막 이런 크로스 체킹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입체적인 어떤 모습이 되죠. 반면에 진짜 누가 봐도 현인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그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영 아니더라 뭐 그런 면이 있더라 이건 좀 당연한 것 같고 사람 그렇죠. 그런 누가 봐도 그렇더라 이게 사실 독특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리고 되게 그렇죠. 되게 소망이죠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 맞아. 여전히 네. 원래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더 좋더라. 가까이서 보니까 더 존경하게 되더라.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좀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네. 진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저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될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아이튠즈 댓글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찬님이 성심껏 대답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신앙의 논리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다음에 뵐게요.